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날마다 긴장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새우곤 합니다. 잘못된 믿음과 자기 독단 속에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그 광인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찬성과 반대로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것은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앞서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열의 인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혁명가들이 또 없는 세상은 아무런 성장과 발전도 없는 정체된 세상이겠죠. 분열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타인을 추종할 필요가 없어요. 또 자신을 추종하도록 허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의 궁극적인 실체를 추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순수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진화를 추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추종하다가 자신의 삶 전체를 유실하는 그러한 무가치한 삶을 우리가 반복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누군가 자신을 추종하도록 그렇게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해 봐야 결국은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희생되는 그러한 삶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오는 혁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래로부터 오는 혁명입니다. 결국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희생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종자들을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목을 조이고 자신의 무덤을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어느 누구도 추종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우리가 타인을 추종합니까? 자기 안에서 빛나고 있는 그 보석이 있고 그 진귀함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타인을 추종하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추종하도록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추종하지 말 것이며 또 어떠한 추종자도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그러한 것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이 사이비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사이비를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서는 그러한 모순된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확신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사이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나 주장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방범죄입니다. 자신이 반대하는 사이비 집단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모순적인 거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이비를 비판하는 것은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기 성찰이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사이비와 싸운다는 것은 그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이비 교주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모순과 자신의 불결함과 또 자신의 순수하지 못한 그 이중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본질을 망각하고 그러한 모순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은 자신이 비평하는 사이비와 다를 바 없는 인간으로 추락하는 결과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자,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이비를 비판하는 것은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타인을 비난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은 모르고 타인을 비난하고 심판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위상으로 자기들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정작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본인인데 말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모든 게 나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한 여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타인을 비난하는 거에서 끝나게 되죠. 이것은 문제 해결을 상당히 비생산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가 됩니다. 사이비 사상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단순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갈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또 신뢰도도 저하되겠죠. 사이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이비를 비판하는 것은 외부 관찰자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관찰자들은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그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선전이며 허울이며 가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사이비 문제에 대한 비판은 합리적이고 사실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사이비 사상을 가진 사람은 그 자체로 사이비적 요소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에 그랬다. 그럼 지금 자기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어떠한 증명을 해보여야 되겠지만은 그게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자신들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비판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겠죠. 사이비 사상을 따르는 이들이 사이비를 비판할 경우에 그들의 동기와 목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겠죠. 이는 외부의 지지나 신뢰를 얻기 어렵게 만들어서 그들의 주장을 공론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비판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이비 사상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겠죠. 또 공정한 비판 대신에 감정적이거나 개인적인 공격으로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사상을 가진 집단은 스스로의 사상을 비판하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자정 능력이나 내부 개혁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변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비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사이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사이비를 비판하는 상황은 외부의 시각에서 혼란스럽게 보일 테고 신빙성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사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반성과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돼요. 사이비 사상을 갖고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먼저 자신의 신념을 재검토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상이 진정으로 적합한지 아니면 다른 사이비 사상과 유사한 점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사이비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해야 되겠죠. 또 자신의 사상을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부에서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해요. 이는 다른 신념 체제나 관념을 수용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강화하면서 성찰해 나가는
그러한 대안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과거의 자기가 사이비 사상에 빠져서 그것을 모방하고 그것으로 마치 그 사이비에 피해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의욕과 의지가 있었다면은 지금 과연 그러한 사상으로부터 자기가 완전히 벗어나서 그것을 처욱하는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는가부터 성찰해야 되겠죠. 사이비 교주의 논리와 그 교리를 비판하면서 은연중에 그것을 모방해서 타인을 돕겠다고 하는 것은 사이비 교주를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비 교주의 파워를 얻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또 다른 사이비의 형태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객관적인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 정말 이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피해 집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마련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신뢰성까지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대한 내부 성찰을 통해서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변호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을 은닉하는 상태에서 사이비를 척결한다는 명분 내세워 봐야 그 내부에 결속된 몇 사람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설득하지 못할 것이며 어느 누구도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영속적인 생명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머지않아 또 다른 비판과 비난의 대상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 어떠한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며 아직도 거기에서 영혼이 불구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처신과 사고방식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겁니다. 꽃을 꺾는 거는 쉽습니다. 어린 애들도 꽃을 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꽃을 꺾을 수 있는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자격을 먼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꽃을 피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만이 꽃을 꺾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비평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정하는 건 쉬워요. 그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안, 과연 대안이 무엇인가?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그럼 무엇이 그것인가? 그리고 자기는 과연 그런 경지에 지금 올라 있는가? 이러한 자기 성찰과 능력, 이것이 선행돼야 돼요. 그런 모든 자질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타인을 심판하겠다고 나선다면은 자기 논리에 빠져서 스스로 소멸하는 비극을 맞게 될 뿐입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의 현실의 모순과 비극과 이 불행을 딛고 일어나기 위한 대안, 그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것을 꽃비연과 함께 탐구해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